오늘 소개할 케이스는 스퀘어 하이브리드 메탈이라는 금속 재질의 범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도 케이스에 대한 리뷰를 상당히 많이 했죠. 이거 하면 한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이제 프리미엄 케이스류로 베이퍼가 처음 등장한 뒤로 베이퍼하고 비슷한 디자인에 비슷한 재질을 갖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소개한 것만 하더라도 일단 베이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메이트 구형, 그 다음에 알메이트 하이브리드라 해서 알메이트 신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쿠스틱 터널이라는 케이스, 금속 케이스도 리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리뷰하는 요거까지 치게 되면 금속 케이스만 한 5개, 6개 정도를 리뷰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케이스를 웹상에서 봤을 때는 베이퍼하고 디자인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는 베이퍼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느낌은 거의 베이퍼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신청할 때 요거 퍼플로 신청을 했는데, 원래 베이퍼하고 마찬가지로 레드로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은 베이퍼하고 거의 비슷한데 베이퍼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몇 가지를 얘는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퍼 같은 경우는 착용을 하게 되면 수신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수신율 문제 때문에 이 메인 프레임이죠. 메인 틀에 해당하는 이 메인 틀을 갖다 뭘로 바꿨냐면 델린으로 바꿨습니다. 델린 소재. 그래서 이 델린 소재로 바꾼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있지만은 알메이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신율 문제 때문에 델린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알메이트 하이브리드에 들어갔던 델린하고 이 스퀘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델린 소재하고는 소재가 좀 약간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알메이트도 얼핏 보면은 똑같이 이제 금속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알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긁어보게 되면 이렇게 긁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겉으로 보기에는 금속처럼 보이지만 만져보면 약간 무른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 스퀘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게 델린이라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걸 플라스틱으로 볼만한 그런 부분 느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큰 충격을 딱 줘가지고 주게 되면은 요 소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채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알메이트하고 비슷하게 패이거나 할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느낌상으로는 무르다란 느낌은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디자인은 베이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아까처럼 이제 소재를 바꿈으로써 수신율을 개선을 했고요. 자, 이쪽 한번 보시죠. 이쪽이 이제 볼륨 단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볼륨 단추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와 같은 식으로 별도의 캡을 씌워뒀습니다. 별도의 캡을 씌워뒀는데, 이 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맞추기 위한 거고, 사실상 표시가 없다 그래도 위쪽에 있는 게 볼륨 키우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게 볼륨을 줄이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이폰 원래 볼륨 단추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표시가 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기 이제 아래쪽 면인데, 베이퍼 같은 경우는 여기 스피커 쪽하고 독 부분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피커 쪽하고 독 부분이 서로 분리가 됨으로써 먼지와 같은 이물질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독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은, 일단 정품 독 케이블, USB 케이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꽂힐 거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했던 돌돌이 케이블 같은 경우도 잘 꽂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베이퍼하고 좀 약간 차이가 이 부분도 베이퍼하고 비슷하네, 이제 보니까요. 알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나사로 이렇게 조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 소재가 이게 델린 소재고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알메이트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쪽에 나사를 집어넣고 돌리다가 힘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은 메인 틀이 깨져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이는 사람이 좀 신중하게 조여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너무 무리하게 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 스퀘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 때문인지 몰라도 나사를 2개를 박아가지고 조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1개로 세게 조이는 것보다 나사 2개를 이용을 해서 힘을 분산시켜서 조일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유심칩을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해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베이퍼가 등장했을 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퍼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막혀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나중에 베이퍼를 개선하면서 여기를 뚫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 막혀 있는 것들을 더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막혀 있는 쪽을 갖다가 더 원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혀 있는 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오토포커싱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네요. 잘 안 보이는. 다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셔야겠네요. 이쪽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휴대폰을 걸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휴대폰 고리 부분은 제가 이렇게 위쪽에 휴대폰 고리 있는 형태를 가지고 몇 번 써봤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휴대폰 고리가 없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고리가 있으면 이 스마트폰을 쓰다가 걸리적거려 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뭐 타이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어쿠스틱 터널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구멍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쪽이 이제 전원 단추 부분입니다. 전원 단추. 그래서 이 전원 단추 부분도 마찬가지로 볼륨 캡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의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어잭 부분인데, 이어잭 부분 같은 경우는 이어잭 꽂을 수 있는 부분하고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라 하죠. 이 부분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약간 파진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베이퍼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탄력성 소재입니다. 금속처럼 아예 딱딱한 게 아니고 탄력성 소재다 보니까 체결한 뒤에 당겨 보게 되면 약간씩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탄력적인 소재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 아이폰을 여기다 체결을 해서 넣어놓고 보게 되면은 이 유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속성 케이스를 비롯해서 상당히 여러 종류 케이스를 쓰면서 제가 이제 주로 사용했던 게 베이퍼고, 베이퍼 이어서 주로 사용했던 게 어쿠스틱 터널이라는 케이스를 얼마 전까지 이제 쓰다가 이번에 이 케이스로 한번 바꿔봤는데, 케이스의 전반적인 느낌은 베이퍼하고 좀 약간 비슷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베이퍼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부분들, 불필요하게 이제 홀을 내놓은 부분들 같은 경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이퍼류의 느낌이 나면서 수신율 저하가 걱정인 분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한번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홀 부분, 진동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물론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좀 깊이가 좀 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로 바꾸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전반적으로는 디자인이랑 가격, 그 다음에 수신율 면에서 보면 괜찮은 부분이 꽤 있는 케이스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이폰 4하고 아이폰 5 사이에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을 거라는 그 루머가 있기는 한데, 실제 아이폰 4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5가 나와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게 그 베이퍼나 아니면 국내 프리미엄 케이스들이 막 출시됐을 때 시점쯤에 출시가 됐었다라고 하면은, 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 마무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베이퍼보다는 좀 약간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만 따지면은 국내 쪽이 기술력이 더 좋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금속 가공하는 쪽의 마무리나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매끄럽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꽤 팔렸을 케이스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이폰 5가 등장하기 바로 전 시점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진입 시기라고 하죠.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 진입 시기가 조금 늦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아이폰 5가 아이폰 4하고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수신율 부분, 그러니까 수신율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충분히 선택해서 사용해 볼 만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